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제가 한동훈 얘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한동훈이 아마 자기 일생에서는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 한 번도 자신의 가족이 수사를 받는 그런 상황은 글쎄 없었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한동훈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 국힘당 당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 한동훈 명의, 한동훈 부인이죠. 진은정 씨 명의, 혹은 심지어 한동훈 딸 명의, 이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비방글, 이 글을 놓고 지금 정치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힘당 일부 지지자를 중심으로 시끌벅적 하다가 마무리되겠지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점점 사태가 커지더니 이제 공개적으로 거론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서 한동훈이 쓴 걸로 명의가 되어 있는 바로 그 윤석열 비방글, 한동훈 명의의 비방글, 이 문제를 두고 국힘당 내부에서 한동훈 사퇴 압박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게시판 비방글 때문이 아니라 게시판 비방글과 그걸 핑계 삼아서 어떻게 보면 사퇴 압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은근히 물러나지 않을 경우 가족도 수사할 수 있다라는 식의 반응까지 나옵니다. 지금 실제로 한동훈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가족을 물고 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거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보입니다. 안 나가면 쳐들어간다. 니네 가족들 다 죽을 줄 알아. 이런 경고 메시지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게시판 비방글, 입시비리 학폭, 한동훈 사퇴 압박, 안 물러나면 가족 수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 중에 가장 마음 편안하게 정말 관전하면서 준비한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동훈 이 게시판 비방글, 이게 뭔지 아시죠? 한동훈 명의의, 그리고 한동훈 부인 진은정 씨 명의의, 한동훈의 친어머니 명의의, 그리고 한동훈 장모 명의의, 심지어 한동훈 딸 명의로 약 1000건 정도의 글이 올라옵니다. 어디에? 국힘당 당원 게시판에. 내용이 모두 다 윤석열에 대한 비난, 김건희에 대한 비난 글이고요. 일부는 홍준표라든지 정점식이라든지 국힘당의 이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비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판 수위가 되게 높아요. 쌍욕도 나옵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는 목줄을 매서 붙잡아 놔야 한다, 많은 말까지 하죠. 국힘당 당원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말치고는 상당히 수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글들, 한동훈 명의의, 한동훈 부인 명의의, 장모, 친모, 딸 명의의 이 글들이 한동훈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름만 빌린 게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다. 실제로 한동훈이나 한동훈 주변에서 혹은 한동훈이 운영하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올라간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 글이 올라간 시점이 특정 시점에 겹쳐져 있고, 한동훈 명의로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진은정이 글 올리고, 그 다음에 장모가 글 올리고, 요렇게 시간대가 겹쳐져 있더라.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시간대가 다 겹쳐질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인 거죠. 마치 드루킹과 같이 여론 조작을 한 것 같은 느낌 아주 세게 들죠.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한동훈하고 김건희하고 이 올해 그 총선 전후로 갈등 양상이 벌어졌을 때 댓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댓글 공작 어쩌고 저쩌고 하니. 지금 보면 이 한동훈 명의의 혹은 뭐 한동훈 뭐 친모라는 이쪽 있더니 가족 명의의 이 글들 올라간 양상이 댓글 부대를 운영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만한 내용이 너무 짙게 나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국힘당 내부에서 수사를 하자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죠. 근데 한동훈이 어떻게 한다? 예, 거절해 버립니다. 수사하기 싫으면 당무감사하자? 그것도 거절해 버리죠. 오히려 뭐? 아니 어떻게 이 게시판 글이 실명으로 검색이 되게 만들어 놨느냐? 게시판에 실명이 안 뜨게 돼 있는데 어떻게 검색은 실명으로 되냐? 야, 이거 없애. 실명 검색 기능 없애.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죠? 아, 죄송합니다. 사실상 한동훈이 그 글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 내가 쓴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양상인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번져나갑니다.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홍 시장이 요즘에 참 한동훈을 잘 약을 올리죠. 그리고 그런 글들과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또 그런 얘기가 올라왔어요. 이렇습니다. 조국 일가족 수사를 할 때 가족 범죄는 대표인 조국 한 명으로 끝내야지 부인, 딸, 전 가족을 수사해서 가정을 풍부히 맞서내는 것은 가혹하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다. 그랬었죠. 그랬더니 아이고 내보고 조국 수홍이라고 비난하더니 자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홍준표는 이거는 나는 원칙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서 한동훈 얘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조국 얘기로 시작해서 한동훈 얘기로 넘어가는데 이번 한동훈 일가 당원 게시판 욕설 사건도 나는 믿지는 않아. 그러면서 모용으로 본다. 모용이라는 것은 그 흉내냈다라는 뜻이거든요. 모자라는 게 흉내낼 모자에 용자는 쓸 용자입니다. 흉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름을 훔쳐왔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모용으로 봅니다만 만약 한동훈 가족이 전부 동원되었다면 그중 가족의 한 사람 한동훈만 처벌하면 됩니다. 아니 모용이라고 해. 모용으로 생각한다며. 그럼 그걸로 끝내야지. 모용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한동훈이라면 한동훈 가족이 됐다면 가족 중에 한동훈 한 사람만 처벌해라. 얼렐레? 이게 그래서 무슨 말이죠? 한동훈이 연루가 됐다는 말인가요? 안 됐다는 말인가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범죄의 경우 가족 모두를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조국 때나 한동훈 때나 나는 동일한 기준으로 말한다. 누군지 밝혀야 하겠지만 내 욕설도 있다고 하니 이렇게 숨어서 비방질하는 비열한 족속들 엄단되어야 한다. 자, 은근히 한동훈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만약에 한동훈이라면 한동훈 가족은 건드리지 말고 한동훈만 족치자고 라고 말합니다. 수사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한동훈이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러한 말로 끝을 맺죠.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결국 홍준표 시장은 자기가 볼 때 그 윤석열 비방글, 김건희 비방글, 그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 명의로 올라온 그 글은 한동훈께 맞다. 네, 제가 요즘에 건강이 조금 안 좋은 모양입니다. 방송이 길어지면 중간에 이렇게 목이 아파요. 죄송합니다. 야, 참 이게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목에 이렇게 꼭 스카프 같은 거 하는 이유가 이 목을 감싸지 않으면 꼭 이렇게 네, 방송 중에 이렇게 실례를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홍준표가 이런 글을 올렸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한 70% 정도는 확실해 보이는 70% 정도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동훈을 쪼우는 겁니다. 야, 너 지금 물러나. 그러면 가족들은 내가 살려줄게. 가족들 살리고 싶으면 지금 꺼져. 이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애둘러서 에이 누가 한동훈 이름을 그냥 사칭했겠지. 그런데 말이야, 만약에 한동훈이라면 야 한동훈 가족만 죽이고 말자. 한동훈만 죽이고 말자. 한동훈 가족은 살려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뭡니까? 지금 물러나면 가족은 살려드릴 게지. 자,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적어도 수사가 진행이 됐거나 어느 정도 그림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만약에 한동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동훈이 맞는 것처럼 몰아갈 수 있는 증거가 만들어졌다. 예,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제가 가장 의심스럽게 보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자, 한동훈에 대한 회유라고밖에 제가 볼 수가 없어요. 뭐라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홍준표가 쓴 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되고 주요한 부분이죠. 이번 한동훈 일가 당원 게시판 욕설 사건, 나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 모용으로 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동훈 가족이 동원되었다면 그중 한 사람, 한동훈만 처벌하고 끝냅시다. 즉 수사하라는 의미죠. 내가 볼 때 한동훈뿐만 아니라 한동훈 가족이 다 연루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수사를 하지 뭐. 수사를 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대신에 한동훈만 수사하면 돼. 다른 사람은 뭐 굳이 수사할 필요가 없어. 라는 거죠.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 알아서 나가면, 지금 나가면 가족은 살 수 있다. 자, 네. 이 얘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장예찬이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 비방글 알고 봤더니 진은정 변호사가 몸통이더라. 윤석열 비방글을 실제로 쓴 사람은 한동훈이 아닐 수는 있지만 한동훈의 부인 진은정인 것 같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한동훈을 정면으로 치는 거죠. 그래, 한동훈 네가 안 한 거는 내가 알겠는데 네 마누라가 했어. 그래, 그러면 너는 살아라. 니네 마누라는 쳐줄게. 이 말이죠. 근데 진은정 씨가 문제가 된다면, 진은정 씨가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글, 김건희에 대한 비방글을 이렇게 많이 올렸다고 한다면 한동훈이 그 자리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한동훈 니를 치는 게 아니라 네 가족을 칠 거야. 어떡해? 너 나갈래? 어쩔래? 안 나가면 네 마누라가 죽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여준 겁니다. 야, 나 이 장해찬 이 글을 보면서 야, 얘 칼 갈았구나.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때문에 사실상 중간에 사퇴를 해야 되고 공천 못 받고 막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걸 얘가 이렇게 보복을 하는구나. 장해찬을 앞세워서 윤석열은 한동훈을 잡는구나. 아니, 장해찬을 앞세워서 김건희가 한동훈을 잡는구나. 지금 상황은 그래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뒷짐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한동훈을
죽이고 있는 거죠. 누굴 시켜서? 장해찬을 시켜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꺼져 주면 너그 가족들은 안 건드릴게. 어떡할래? 나갈래? 죽을래? 야, 한동훈이가 많이 쓰던 법이죠. 옛날에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걸로 조국을 죽였고, 그걸로 이재명을 죽이고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이제 그것을 한동훈이 돌려받게 된 겁니다. 한편으로는 거참 쌤통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한동훈 네가 하고 있는 그 짓거리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가 다 돌려받을 거야. 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죠.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야, 윤석열 너도 참 야비하다 라는 생각도 들죠. 아무튼 지금 상황이 이래요.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에 대한 압박, 사퇴 압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장해찬은 계속 지금 며칠째 계속 한동훈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일가로 한동훈 가족 명의글이 756개, 한동훈 딸 명의로 올라간 거는 또 152개, 뭐 어디에서는 1200개, 또 어떤 데서는 12000개,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게 뭐 어느 숫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것은 장해찬이 한동훈의 목을 조이고 있고, 목을 조이는 것은 바로 그 일종의 댓글 공작팀이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윤석열, 그러니까 김건희가 운영하던 그 댓글 공작팀하고 한동훈이 운영하던 댓글 공작팀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그 댓글 공작팀의 싸움에서 김건희 쪽이 승리한 걸로 봐야겠죠. 그리고 그 승리의 최선봉에는 누가 서 있다? 장해찬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홍준표가 계속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거지. 탁탁한 듯이. 그러면서 야, 가족만, 한동훈 니만 죽으면 돼. 아니면 니만 죽을래? 가족들까지 다 같이 죽을래?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이게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장해찬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한동훈을 보고 야, 네가 쓴 거 아니면은 너도 한번 걸어봐. 한동훈 너 다 건대매. 이번에 네 대표직 한번 걸어봐. 예, 한동훈이 옛날에 그런 말 한 적 있죠.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갑자기 저희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저는 장관직을 걸겠습니다. 아니, 제가 전부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던 적이 있죠.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야, 이거 네 거 아니면, 네가 쓴 거 아니면 내 대표직 걸어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김기현 전 대표가 한동훈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가족이 끼어 있는지 안 끼어 있는지 밝히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왜 말을 못해? 왜 밝히지 못하는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한동훈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 예, 한동훈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해요. 그렇게 깐족되고 말 희한하게 잘 끌어다 붙이는 한동훈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침묵을 하고 있어. 야, 한동훈의 침묵, 내 이런 것도 처음 보네. 항상 어떤 형태로 간에 지가 분명히 불리한 상황인데도 뻔뻔스럽게 큰 소리를 턱턱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문제가 없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뻣뻣하고 뻔뻔스럽게 나가는 게 한동훈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네?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제목 걸렸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한동훈은 바짝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용산을 향해서 앞으로 말 잘 들을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바짝 엎드려 있는 한동훈, 아무리 엎드린다고 해도 김건희가 봐줄 것 같지는 않네요.
이렇게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김건희든 윤석열이든 원래 이런 사람들 가차 없잖아? 밟을 수 있을 때 밟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이렇게 한동훈이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김건희든 윤석열이든 지금 한동훈을 밟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야 한동훈 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김건희는 그런 생각이 안 들걸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동훈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당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들 그게 진짜 한동훈 글이 아니고 한동훈 가족들의 글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윤석열과 김건희는 한동훈을 내쫓을 준비가 끝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한동훈이 아니다라고 해도 그 누구도 아니라고 믿지 않을 겁니다. 아마 국힘당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그냥 당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저 글은 한동훈일 거야 라고 믿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을 내쫓고 싶어 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 당원 게시판 글이 한동훈 가족 글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그때는 다른 문제를 끌고 나올 겁니다. 마치 처음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을 했다가 대북 송금으로 넘어왔잖아요. 그와 똑같은 수법을 쓸 겁니다. 분명히 게시판 글 명의, 한동훈 명의, 한동훈 가족 명의의 게시판 글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겠으나 나중에는 딸의 입시 문제, 아들의 학폭 문제 이런 것까지 거론을 할 거예요. 즉 뭐다? 한동훈이 나갈 때까지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할 거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한동훈한테 너 만신장이가 돼서 나갈래? 그냥 나갈래? 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경심 교수를 맨 처음에 검찰이 수사할 때 뭘로 수사했어요? 주가 조작으로 시작했잖아. 근데 주가 조작은 결국 아무것도 안 나왔죠. 예. 아마 한동훈에 대한 시작도 처음엔 게시판 그 비방글 요걸로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뭐까지 넘어간다? 예, 딸 입시, 아들 학폭까지 다 넘어갈 거야. 그 나중에는 뭐 마누라 돈 받은 거 있는지 없는지 수임료 가지고 또 털걸? 그래서 한동훈을 만신창이가 돼서 내쫓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그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나갈래? 그냥 나갈래? 그렇게 지금 협박을 하는 거죠. 한동훈의 선택은 이제 없습니다.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나가서 그냥 조용히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얻어 터지고 만신창이로 쫓겨나느냐 둘 중 하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1분 1111입니다.